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 내부에서 선원 1명이 발견됐지만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실종 선원 8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선박 인양 작업은 이르면 오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유난 연대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안 의원이 직접적인 맞대응을 피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른바 윤심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예비 경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허가 없이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유족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본토 상공을 침범해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해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사업장과 공사장 작업도 기준에 맞춰 운용해야 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오늘 미국 음악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상 시상에 도전합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은 3년 연속 도전으로 아시아권 가수 최초 수상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어선 청보호가 뒤집힌 지 사흘째 실종자 9명 가운데 1명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발견된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실종자가 발견된 시각이 언제쯤인가요? 네, 새벽 3시 22분쯤입니다. 실종자 1명이 청보호 내부 선원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젯밤 사고 당시 뒤집힌 배 위에 있던 선원 3명이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실종자가 발견된 건데요. 해경은 지문을 채취해서 실종자의 신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구조 당시부터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해군과 함께 함정 30여 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밤인데다 조류가 강하고 서해 특성상 물이 탁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한때 수중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쯤 다시 수색에 나서 민간 잠수사가 선내에 진입해 선원 침실 입구를 막고 있는 이불 등을 걷어내다가 실종자 신체 일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살과 시야 문제로 수색이 다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해경은 오전 9시쯤부터 조류가 잠잠해지면 나머지 실종자 8명을 찾기 위한 선체와 주변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선체를 인양하는 작업도 시작이 됐습니까? 네, 뒤집힌 선체를 수습하기 위해 68톤 예인선과 200톤 크레인선이 투입됐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사고 해역에 도착했고요. 해경은 밤사이 선박 인양에 필요한 줄을 묶는 고박 작업 등에 나섰습니다. 선내에서 실종자가 더 발견될 수 있는 만큼 선체 인양은 사고 원인 분석뿐 아니라 수색을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만 강한 물살 때문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쯤 인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면 2, 3일 안에 인양 작업이 끝나지만 상황에 따라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인천 선적 근해 통발 어선인 청보호는 지난 4일 밤 11시 19분쯤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12명이 탄 채 전복됐고 3명만 구조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청보호는 갑자기 기관실에 물이 차면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새 배인데다가 또 당시 바다도 잔잔해서 사고 원인은 의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평소 종종 물이 샜고 또 출항 때부터 배가 기울어 있었다는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우철이 기자입니다.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소라잡이를 위해 전남 진도 서망항을 출항했습니다. 인천에서 등록된 어선이지만 주로 서남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인 4일엔 저녁 7시 반쯤 전북 군산 어청도 해역에서 제주 추자도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상이 감지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배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더니 시간이 지나선 쉬는 공간인 선실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구조된 선원은 증언했습니다. 3시간 정도 항해를 했는데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가장 아래쪽인 기관실은 이미 대처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10분 만에 청보호는 뒤집힌 채로 바다에 잠겼습니다. 평소에도 엔진 이상으로 종종 물이 샜고 사고 당일에는 통발을 더 많이 실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고 어선은 건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 배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4월에 신수된 배라 그러고요. 사고 해역인 전남 신안 대비치도 인근의 당시 파고도 0.5에서 1m 정도로 비교적 잔잔했습니다. 해경은 배에 구멍이 뚫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공이 생겼다는 그 진술은 없습니다. 기관실에 물이 찼다. 기관장과 베트남인이 물을 푸다가 선장까지 가해서 3사람이 기관실에 있었다.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이 현재로선 사고 원인 추정의 거의 유일한 단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인양 이후에나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안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신안 군수와 통화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해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박우량 신안 군수와 통화해서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쏟을 테니 신안군도 구조에 모든 힘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군과 해경에서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간 어선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시켜달라고 박 군수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은 대통령 리더십을 흔드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윤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각종 보도에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모적인 윤심 논쟁이 계속되지 않게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비대위와 선관위의 강력한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고 기자들 앞에서 작심한 듯 안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안윤연대라니 더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일침을 났습니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한 표를 행사하지만 표심을 공개적으로 밝힐 사람이 아니고 당원끼리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옳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혹은 동수권자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도 브리핑에서 국정 수행에 매진하는 대통령을 후보 자신과 동일에 세워놓고 캠페인에 끌어들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을 간신 취급하는 건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욕보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이 언급한 안윤연대, 윤핵관 등의 단어가 대통령실 폭발의 뇌관이 된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극적인 단일화를 이뤘고 인수위원장까지 지낸 안 의원이지만 윤석열 정부 위기 때마다 방관하며 자기 정치만 한다는 인식이 용산에는 팽배합니다. 최근 안 의원 지지율이 상승하며 견제구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나경원 전 의원 해임에 이어 거듭 당무 개입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 성격이 될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차기 당대표는 당정대를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 확실한 우군이 맡아야 한다는 게 용산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일단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이른바 윤심 논란으로 당권 경쟁에 대한 과열 우려가 커지자 정책 대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후원 회장인 심평 변호사가
안 의원 당선 시 윤 대통령의 탈당까지 언급해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하자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보다는 정말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앞세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평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판단인 것 같고요.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캠프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어제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유가족들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26번째 생일을 맞은 희생자 김유나 양의 영정 앞으로 화려한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전해질까 딸의 사진을 어루만지던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고 두 손 모아 추모의 마음을 보냅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만약에 나의 자녀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고 하면은 정말 저도 그런 요구사항을 했을 것 같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추모 공간을 두고 서울시와의 갈등이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원래 광화문 광장에 만들려던 추모 공간을 서울시가 막아 예정에 없이 시청 앞에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참사 현장 인근 녹사평야간 공간을 제한했다며 허가 없이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일 낮까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도 불사하겠다고 유족 측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자진 철거 요구에 절대 응할 수 없다며 24시간 분향소를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참사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추모제에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불안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그 자리에서 전부 이 아이들 따라 갈 것입니다.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서울광장 곳곳에 기동대 6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사흘 동안 열리는 등 2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전운이 감돕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눈을 감은 채 손을 잡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국가기관이 준비한 추모제가 국회에서 처음 열린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0명 넘는 의원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 10명 남짓만 참석하며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규모 집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막을 두껍게 두르려는 행태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오직 제명수호
방탄 호소를 위해서 국회를 내팽개친 채 거리를 선택한 것임을 국민께서는 모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의혹과 방탄국회 논란 등을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개입설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제출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느냐에 따라 전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아울러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군에 격추돼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풍선 잔해를 수거해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과 순양함이 잔해 수거 등을 위해 대서양에 대기한 가운데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이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관통합니다. 지난달 28일 풍선을 처음 포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격추입니다. Gosh, it was almost like a moving cloud coming down. And then the smoke was gone and it just started slowly going down further out towards the ocean. 버스 3대 정도의 크기인 풍선의 잔해는 최소 약 11km 반경에 떨어질 수 있어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잔해는 수심 약 14m 정도의 얕은 곳에 떨어져 회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연방수사국과 함께 풍선의 잔해와 정찰용 장비 등 정보 가치가 있는 물체를 수거해서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Who sent the balloon into American airspace? I mean, that's an illegal act. I mean, this is U.S. territorial airspace. AP통신은 필요시 잠수부와 무인 함정도 동원될 예정이며 단기간에 수거를 완료할 것으로 당국자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격추를 지연하는 동안 정찰 풍선을 면밀히 관찰해서 정보 수집 능력과 기동 방식 등을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s certainly trying to make a statement and test the water and see how the US would respond to this. 기상 관측력 민간 장비라고 주장해온 중국은 격추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과잉 반응이라며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풍선은 매달린 장비 중에 통상 기상 관측이나 민간 연구용으로는 쓰이지 않는 장비가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비행 고도와 거리를 확대한 정교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조업 시간과 가동률이 조정됩니다.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방진 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재값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와 이에 반발하는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으로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파트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뒤 1,100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건축 현장.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증가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와 증액 규모가 지나치다는 조합 사이에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며 공사 재개 시기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문제로 해서 좀 얘기했나 봐요. 모르죠. 조합이 모르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합니까?
3,300여 가구에 이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가 공사비 50%인 4,700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물가,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현장의 원가율 부담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진행 중인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합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천여 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반포 레미안 원밸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1,500억 원 정도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생기며 공사가 지연돼 당초 예상했던 올해 8월 입주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천여 가구에서 7천여 가구로 재탄생하는 반포 주공 1단지도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다른 단지까지 확산할 경우 추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비가 크게 올라가면 당연히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갈등으로 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며 1조 6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둔촌주공 사태가 곳곳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벤츠 공식 대리점을 통해 차를 사려다가 대금만 떼이고 차량은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딜러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에 잠적해버린 건데 대리점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입니다. 오모 씨는 재작년 벤츠 차량을 사기 위해 공식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가 곧 나올 거라는 자동차 딜러 A씨의 말에 이듬해엔 8천여만 원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출고일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돈을 보낸 계좌는 A씨의 개인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란으로 해서 차가 좀 지연이 된다고 했고요. 일단 또 그리고 22년식 대비 23년식 차량으로 해서 받는 게 저한테는 더 좋다고 해가지고서 기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최근 대리점에 연락한 오 씨는 A 씨가 회사를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고객의 돈을 가로채 불미스럽게 퇴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A 씨가 퇴사해 담당 딜러가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딜러가 퇴사한 것도 모른 채 엉뚱한 계좌로 거액을 보내고만 오 씨. A 씨는 이제 연락도 되지 않고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판매사와 관련된 일이라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고 대리점과 차량 판매사도 말을 아끼며 피해 변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 소환은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법률 전문가들은 대리점과 본사에 직접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약 진행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황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딜러의 계약 체결 수와 입금 처리, 출고 상황 등을 잘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같은 판매사의 다른 대리점에서도 딜러가 고객 20여 명의 차량 대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고 현대차 본사 소속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입건되는 등 최근 비슷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건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보상이 쉽지 않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늘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상에 도전합니다. 세 번째 도전인데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받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면 아시아권 대중음악인 최초로 그래미 수상의 영광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차정연 기자입니다. K-팝 역사에 무수한 기록을 남긴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래미 트로피 사냥에 나섭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도전에서는 세계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만든 마이 유니버스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의 후보로 선정됐고 이 곡이 수록된 콜드플레이 9집에도 참여가 인정돼 주요 시상 분야인 올해의 앨범 부문에 호명됐습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앤솔러즈 음반 프루프의 타이틀곡 예투컴은 베스트 뮤직비디오 후보에 올랐습니다.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운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 등 주요 미국 시상식을 섭렵한 방탄소년단에게 그래미 트로피는 일종의 수건 사업처럼 여겨졌습니다. 지난해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고배를 마셨던 겁니다. 2년 연속 그래미 수상이 불발되자 멤버들은 솔직하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음악이 어디까지 닿는가 더 궁금했으며 아미 여러분들에 대한 뭔가 크게 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꼭 받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인정했고 그래도 눈물은 나더라고요. 그거는 뭐 참을 수 없는 거니까. 실제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신중론이 엇갈립니다. 특히 마이 유니버스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1위에 올랐고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밴드와 21세기 팝 아이콘인 보이그룹의 협업이라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뷔 50주년에도 그래미 무관에 그친 스웨덴의 전설 아바와 파격적인 가사의 언홀리로 인기를 누린 샘 스미스의 수상도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백인 남성들의 시상식이라고 비판받는 그래미의 철옹성을 뚫고 아시아 대중음악인으로서 최초 수상 기록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마치 초봄 같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영상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그리고 예년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물러난 자리를 틈타서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 상황인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종일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세종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저녁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요.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5도, 광주 영하 2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큰 추위 없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2도, 광주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에 또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네,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됐던 선원 9명 가운데 1명이 구조당국에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어선 청보호 침실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선원 1명을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원은 육지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해경은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밤사이 조리와 시야 확보 문제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다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해경은 오전 9시쯤 남은 실종자 8명을 구조하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보 구조 선원들은 침실에 물이 찬 뒤 손쓸 겨를도 없이 기관실까지 곧바로 물이 차올랐다며 사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구조 선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관장한테 배점을 좀 낮춰야 된다. 장애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2층에 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항해를 했는데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기관장이 내려가셔가지고 기관방에 물이 찼다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뭐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 절반 정도 경안방에 물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추모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오늘 철거를 예고하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앞서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보낸 계고장에서 오늘 낮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녹사평역 안에 추모 관련 공간을 마련해뒀고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사를 추모할 권리를 서울시가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안윤연대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며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악의적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진복 수석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혹은 동수권자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와 같은 표현은 앞으로도 삼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대통령실의 강도 높은 비판에 안철수 의원은 일단 직접적인 맞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격앙된 입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이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대통령 팔아 표 모으지 말라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정유진 기자입니다. 전당대회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고강도 비판에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은 즉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대통령실 폭력에 블레이드 끝나는 지적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앞서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난연대라는 표현을 부적절하게 생각한다고 질문하자 그렇게 판단하면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쓰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에 맞춰 안철수 의원을 향해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유난연대, 대통령 연대보 증인을 설파하며 대통령 팔아 표를 모으려 한 장본인이 누구냐고 직격했습니다. 수시로 내가 유난연대라느니 또 대통령의 연대보 증인이라니 하면서 윤심 호소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행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접견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유난연대라는 표현은 대통령 리더십에 흠집을 낼 수 있다고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좀 자중자애해야 되겠다라는. 친윤계의 십자포화에 이은 대통령실과 지도부의 공개 경고에 안 의원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진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인 심평 변호사는 거듭 정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이준석 전 대표는 예고된 진실인지 망상인지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김기현 의원은 심 변호사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심 공방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는 대통령의 탈당과 정계 개편설로까지 번지며 과열돼도 너무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안팎에 이목이 쏠려 있는 주요 재판들이 줄지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번 주 수요일, 오는 8일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축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지금 일체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지금 15년씩 구형을 하니 제 입장에서도 지금 좀 황당합니다. 햇수로 3년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로 처음으로 내려지는 법원 판단이라 더욱 주목되는 이번 선고. 그동안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에게 돈을 전달할 방법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등을 토대로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재판부의 녹취록 신뢰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 주춤했던 50억 클럽 수사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오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등과 짜고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근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를 지켜보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선고는 이번 주에서 한 주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이 전 검사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올랐습니다. 특히 교통비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려면 꼭 써야 하는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살 직장인 오솔 씨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쌍문동 집에서 서초동 회사로 출근합니다. 독립을 미루고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면서 왕복 2시간 통근을 감수하는 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사거나 빨리 제가 자립을 하려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게 더 도움이 돼서. 하지만 곧 지하철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날마다 고정적으로 나가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돈 모으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월급이 오르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교통비 같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승객이 줄며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지만 시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과 식자재 가격, 외식비에 이어 택시비까지 껑충 튄 터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도 어렵다고 푸념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계속 통학을 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야 되는데 솔직히 알바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교통비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에 가스요금까지 지금 대폭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정말로 죽어라 하는 것 같고. 무임승차를 적용받는 나이를 높이는 등 고질적 적자의 원인을 손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보다는 무임승 같은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조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과 대책이 나온 다음에.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더는 농담이 아닌 요즘 서민의 발도 서민에게 부담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 전기, 가스와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 시설 재배 농가들은 최근 치솟는 난방비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입니다. 온수 보일러와 열풍기로 최저 온도 4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정 온도보다 3도나 낮췄는데도 지난달 기름값과 전기, 가스 요금은 모두 3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나 늘었습니다. 갑자기 오르다 보면 그게 흐트러져서 무리하게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사실 작물 생리도 안 좋아져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 화훼 농가 역시 난방비 걱정에 전체 10,000제곱미터 가운데 절반은 온풍기를 못 틀고 있습니다. 온풍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온도가 5도 정도 낮아져 꽃 생육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꽃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명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기요금 부담 탓에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기요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7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비료값, 자재비 등도 줄줄이 오른 상황. 정부는 시설 원해 농가에 석 달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난방비 비중이 높은 1, 2월은 지원 기간에서 빠졌습니다. 더욱이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갔고 전기 온풍기로 시설을 바꿨는데 올해 갑작스레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니 지금 황당하고 어떻게 할 좀 대책이 지금 안 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난방비는 치솟고 경기 침체로 인해 작물 소비는 줄어드는 이중고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어느 해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를 일으킨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식 경고하고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기간통신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기본적인 침해 대응 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경영진에게 강력 경고하고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또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 점검으로 격상하고 오늘부터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섭니다. 이 시각 세계뉴스 짚어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서 군대를 재집결시켜 대규모 공세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주택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하르키우에 있는 대학도 러시아 미사일 공습을 받아 일부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주 도시 바흐무트에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동부 돈바스 핵심 거점이어서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추가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털어놓았습니다. Мені часто доводилося говорити, що ситуація на фронті жорстка і що ситуація стає жорсткіше. 여기에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 예비군 동원용으로 확보한 병력을 추가 투입해 군을 재편하면서 우크라이나 5곳 동시다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5일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Ми заодно партнерам офіційно завжди стверджуємо, що ми беремо на себе зобов'язання не застосовувати зброю від іноземних партнерів по території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최근 미국은 2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지원 대상 중에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km에 이르는 로켓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중국의 정찰 풍선이 대서양 상공에서 미군에 격추돼 중국이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풍선 잔해를 수거해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버스 3대 정도의 크기인 풍선의 잔해는 최소 약 11km 반경에 떨어질 수 있어서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잔해는 수십 약 14m 정도의 얕은 곳에 떨어져 회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들의 단체 여행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제외한 20개 나라가 대상인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23년 첫 해외여행은 오늘부터 상하이에서 태국 푸켓으로 가는 5박 6일간의 단체 여행이라고 소개하며 상품 출시 첫날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해외 단체 여행이 가능한 나라 20개국을 발표할 때 한국과 미국, 일본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대규모 사면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국영 매체 보도를 인용해 사면 대상은 수만 명 규모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 참가자가 상당수 포함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레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3명이 숨졌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칠레 중부에 있는 비오비오주와 누블레주에 이어서 남부 아라우카냐주 등이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전했는데요. 통신은 폭염 속에 확산하는 산불로 인해서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여 명의 사망자 외에도 1,000명가량이 다쳤고 1,100여 명이 대피소로 피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미라 무라티 CTO는 챗 GPT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라티 CTO는 현지 시각 5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챗 GPT를 처음 내놓았을 때 이렇게까지 큰 열풍이 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높은 인기는 일부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오용되거나 나쁜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뉴스 살펴봤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이 성공적으로 출범했다며 올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부터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다녀온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역대 최상의 상태로 평가받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치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로 어제보다 높아 크게 춥지 않고요. 낮 기온은 영상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예년보다는 6도가량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물러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오죠.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과 세종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저녁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1.5도, 광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4.3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2도, 광주는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동해안 지역에 비가 살짝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